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메타모르포스 파워 다그 아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파워 다그온. 앞서 발매한 이제 파이어 다그온과 한 쌍을 이루고 그리고 합체를 해준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되어줄 우리 파츠 아니 파워 다그온. 아무튼 드디어 발매를 했다. 아, 기쁩니다. 기뻐요. 24년 4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40,000엔입니다. 확실히 이 합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파워 다그온이 됐을 때 볼륨감이 확실히 좀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이 패키지도 보면은 이게 쭉 둘러보니까 좀 낯익어. 응? 앞서서 내가 파이어 다그온 때 봤던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파이어 다그온 패키지를 가지고 오면 딱 하나로 이어집니다. 패키지도 전시해 놓으라 이거죠. 아주 그냥 와우,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주 보기가 좋고 앞면뿐이야. 뒷면도 아예 이제 배경으로 슈퍼파이어 다그온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패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 뒷면 요 구도 자체가 예전에 공식 일러스트였나?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반갑더라고요, 또 살짝. 그리고 이 옆면의 경우는 둘 다 이제 같은 형태로 해서 슈퍼파이어 다그온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근데 두께가 파이어 다그온 쪽이 조금 더 두껍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안에 블리스터.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요 파워 다그온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체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외 부속품들, 뭐 무한포 아니면 교체용 드릴 등등등 교체용 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 스탠드 부분도 있고 뭐 추가 조인트들도 좀 보이네요. 합금으로 된 조인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큼지막한 베이스가 지퍼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짠! 비닐 포장되어 있는데 뒤에는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이라고 또 합체후 필살기. 이렇게 비닐 포장을 까보면 여기 중요한 게 매뉴얼이 2권입니다. 짠!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건 파워 다그온용 매뉴얼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슈퍼 파이어 다그온으로 합체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봤을 때 아까 요 슈퍼파이어 다그온의 맨 마지막이 요걸로 장식이 되는 거고, 파워 다그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슈퍼 합체 하면서 이제 뒤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권. 아무튼 내용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워 다그온의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그파이어. 이거는 이제 비변형 다그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상태가 고정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선 파이어 다그온의 다그파이어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이쪽은 얼마나 될지 2.7cm 가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긴 작다, 그죠? 기본적으로 다그파이어의 디테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흉부의 금색깔부터 머리의 형태, 그리고 다리에 보면 도색도 다 잘 되어 있고 발도 있어요.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뒷모습도 보면은 이제 파이어 스트라토스의 경광등이라든가 뭐 검은 색깔 라인들도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다면은 이 친구 가동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팔 들고 내리고 팔꿈치도 있습니다. 팔꿈치도 있어서 팔도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이 스커트가 가동되진 않지만 고관절은 제대로 가동을 하는 형태에다가 무릎도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거기다가 어깨도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은 앞뒤로 살짝씩 가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이렇게 허리에 손을 올린 상태의 포즈도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체 파츠로 팔짱 낀 포즈에 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합체 시퀀스에 나오는 포즈를 취할 수 있다. 이거는 팔 자체를 교체를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완전히 이렇게 조심조심 뽑아주면 됩니다. 끝부분이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양쪽 어깨를 가지고 와서 짠! 발짱 낀 포즈 완성! 파이어 다그온에 있었던 변형하는
다그파이어랑 비교하면은 딱 요런 느낌입니다.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체형이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상반신, 원래부터가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초에 포장도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깨 관절 쪽에는 상당히 합금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골반 부분에도 겉부분에 이렇게 크게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축 부분은 이제 강도가 좋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형관에서는 이따가 합체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다리이자 파이어 쇼벨의 아래쪽을 담당하고 있는 파츠도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궤도 자체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겉부분에도 도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여기 접혀져 있는 무릎과 허벅지를 볼 수도 있고 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쨍한 또 레드와 진한 레드와 뭐 이런 식으로 좀 투톤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컬러링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겉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발목에 또 합금을 사용을 했다라는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궤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합금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팔이 될 부분이죠. 쇼벨이 달려있는 부분은 이제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형식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겉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활용을 하면서 내부에 디테일이 비쳐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내부 디테일 꽤나 멋들어지게, 그리고 내부는 또 메탈릭 컬러이다 보니까 꽤나 볼만한 형태였고요. 겉부분에 있는 이 메탈릭 컬러도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이 구멍들이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합체할 때 활용할 구멍들이기도 하고 나중 가서 뭐 팔꿈치가 될 구멍들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자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은 요거를 관절을 좀 움직여 주어서 이렇게 해주면 쇼벨의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쇼벨 자체에도 상당히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잠깐 봤듯이 실린더는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가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중간 부분도 회전축이 있고 쇼벨 자체에도 또 회전축이 있다 보니까 이 포즈 취하거나 할 때 괜찮게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목 부분에도 이렇게 실린더는 가동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벨 자체도 이렇게 다물었다 벌렸다 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벨의 교체 파츠로 파워 드릴 암 들어가 있습니다. 드릴 형태의 요 쇼벨 파츠인데요. 쇼벨의 머리 부분을 분리를 하고 여기다가 장착! 드릴 자체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꽤나 멋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어 클로! 역시나 드릴처럼 이제 교체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클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입이 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클로 부분과 몸통 부분은 또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디테일도 꽤나 들어가 있다는 게 겉에서 보이기도 하죠. 역시나 머리 부분을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등이자 슈퍼파이어다그온의 가슴이 될 파츠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독수리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겉부분의 날개 부분에도 금색, 빨간색, 검은색 굉장히 많은 다양한 컬러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중앙부에도 골드가 투톤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멋들어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수리 얼굴 자체도 굉장히 샤프하게 조형이 돼가지고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파워다그온에 장착할 때는 이 위에 있는 구멍을 사용을 하지만은 최종 합체를 할 때는 여기 접혀져 있는 핀들을 활용할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벌려서 이제 가슴에 클립 형태로 끼우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날개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뒤로 완전히 접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접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독수리 머리를 빼고 이 등 파츠에 전용 커버 파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 파츠를 활용을 해서 이 상태로 파워 다그온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는 날개가 뒤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앞으로 접는 건 가능한데 뒤로 펼치질 못하니까 이때는 핀을 살짝 빼는 거예요. 핀을 살짝 빼서 가동하면은 편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들, 기본적으로 전지가동 손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런 형태는 이제 파이어 다그온 때도 봤었죠. 굉장히 멋들어진 손이고요. 그리고 라이오 소드용 손도 포함이 됩니다. 꺾인 손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 가지 포즈 취할 때 쓰면 좋겠죠. 그리고 파이어 쇼벨용 전용 서포트 파츠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쇼벨 상태일 때 이 서포트 파츠를 쓸래 아니면 완전 변형을 할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포트 파츠를 쓰면은 좀 더 외형에 중시된 파이어 쇼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한포! 와우! 기다란 무한포.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이즈 좀 재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27cm구나. 와, 이러면 파워 다그온보다 긴 거 아닌가? 엄청 큰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도색 상태도 괜찮고요. 컬러링도 딱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건키드 변형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랫부분입니다. 건키드 가슴. 건키드 가슴 대놓고 보이니까 왠지 이 포가 뒤로 접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살짝 받더라고요. 무한포의 요 입구 부분도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빨간 색깔 라인부터 해서 요 펌프 액션 가능한 부분까지 왠지 철커덕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또 빨간색 라인에도 디테일 들어가기도 하고 뒷부분에도 보면은 패널 라인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를 끼울 구멍도 좌우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도 건키드 가슴과 함께 다리 쪽이라든가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뒤에 스탠드를 끼워가지고 좀 지지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용 조인트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스탠드 가지고 뒤에 무게를 지탱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역시나 좀 큰 무장이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주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약간의 욕심이 있다면은 이 뒤에 접혀져 있는 날개는 펼쳐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리고 파이어 다그온에 사용할 스커트의 커버 파츠입니다. 이게 무한포로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커버 파츠다 보니까 이 안쪽은 비어있는 형태고요. 이 허리 뒤쪽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양옆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무한포 전용 조인트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요 중간에 관절이 들어가 있는 요 기다란 거는 파워 다그온용이고요. 파워 다그온의 어깨 쪽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건키드가 이렇게 무한포가 와서 달리는 형태. 아까 양옆에 나 있던 볼 조인트 구멍이 이걸 위한 거고요. 중간에 관절이 없는 일반 합금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 다그온의 스커트에 장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건키드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인데 겉에 요 테두리에 커버 파츠가 하나 덧대지면서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사실상 이제 슈퍼 파이어 다그온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파워 다그온용 스탠드 조인트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구성도 일단 다 봤겠다. 파이어 쇼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상에서는 이 서포트 파츠를 사용한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외형 중시된 모습은 어떤데 하고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서포트 파츠 없는 형태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상태로 이제 변형으로 이어가면 될 테니까. 먼저 팔들끼리 결합을 해줍니다. 이 쇼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반대쪽에 맞춰주는 거죠. 참고로 이 쇼벨 라쳇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옆 연결하면은 이쪽은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상체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들고 위에 있는 조인트로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얼굴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 서포트 파츠를 먼저 쓸 거니까 요 양팔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빼면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구멍에다가 골반들을 껴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은 하체를 좌우로 분리한 다음에 결합을 하는 게 마음 편하고요. 한쪽씩 잘 힘줘서 껴주고 끝까지 들어갔으면은 중간에 있는 조인트를 잘 조여서 가운데를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을 기준으로 상체를 뒤로 완전히 눕혀주는 거죠. 이때 요 가슴에 있는 뿔이나 요 머리에 있는 뿔 혹시나 이제 힘을 많이 주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다가 이 서포트 파츠를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뺐던 팔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팔들 일단은 이 어깨 구멍과 팔꿈치 앞부분 경첩이 같은 방향을 보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궤도 커버를 벗깁니다. 이 안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손으로 밀면은 이렇게 커버가 벗겨지거든요. 이 안쪽에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팔을 맞춰서 껴줍니다. 짠! 그리고 아까 벗겼던 커버의 조인트 부분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 어깨 구멍에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겉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깔끔하게 팔이 수납이 됐어요. 반대쪽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외장이 안으로 숨었냐 튀어나왔냐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안쪽에다 숨겨놓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밀어넣고 구멍에 맞춰서 커버를 덮고 가만 상체를 넘기기 전에 해야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등 파츠를 먼저 껴줘야죠. 등의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등 파츠를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 펼쳐져 있는 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죠. 그리고 상체를 넘기고 서포트 파츠를 다시 장착. 그리고 이 서포트 파츠에 요 팔 구멍을 맞춰서 위에서부터 밀어 넣으면 파이어 쇼벨 완성! 여기서 이제 다그 파이어가 옆에 오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비율이긴 하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들기도 하고요. 다그파이어가 굉장히 다그파이어가 굉장히 작다기보단 파이어 쇼벨이 굉장히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먼저 드네요. 자, 그래서 파이어 쇼벨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파이어 쇼벨의 모습입니다. 이게 뒤로 이제 파워다곤이 누워있는 형태에다가 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조종석처럼 되어 있는 형태, 양옆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체가 아무래도 좀 두꺼운 형태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되게 친숙해가지고 특별히 이렇다라고 할 말은 없지 않을까.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부분이 무겁다 보니까 이 궤도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체의 연결 자체가 뭔가 단단히 잡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얘가 이 중간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궤도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꺾이거나 해서 무조건 바닥에 닿거든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먼저 닿을 만한 이런 뾰족한 부분들 있죠. 바닥에 쓸려가지고 이제 도색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바닥에 이런 식으로 살포시 놔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체 부분 같은 경우는 서포트 파츠의 활용 시에는 이 서포트 파츠에 이 팔이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라 가지고 본체랑은 따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없어요. 어찌 보면 되게 깔끔한 형태이기는 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깔끔하게 본체와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봤듯이 여기 궤도 바깥쪽 외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파워다곤의 상체가 누워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용머리가 위를 향해 있다라는 포인트라든가, 뒤를 봤을 때는 파워다곤의 뒤통수가 보인다던가, 확실히 뒷모습은 뭔가 이제 뒤통수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확실히 앞모습이 멋지긴 하네요. 자, 그럼 서포트 파츠 없이 파이어 쇼벨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팔을 먼저 빼주고 서포트 파츠도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서 아까 궤도 안에 넣어놨던 요 팔이 필요합니다. 팔을 빼서 다시 장착을 해주는 거죠. 팔꿈치나 어깨의 방향은 지금 아까 수납했던 그대로 팔에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팔을 먼저 끼고, 자, 그 다음 이 어깨 프레임을 활용을 할 건데, 이 프레임이 이 위로도 가동을 하지만은 락이 걸려 있어서 이걸 힘을 줘서 풀면 프레임이,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그대로 밑으로 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동하기 전에 먼저 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만세를 한 다음에 프레임을 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중간이 또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이걸 내려줍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최대한 이렇게 끝까지 내린 상태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위로 이렇게 한번 90도가량 구부려주고 준비 끝! 반대쪽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죠. 만세를 먼저 한 다음 프레임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리고 오면서 프레임 중간을 아래로 회전시키고 끝까지 밀어주는 거죠. 팔꿈치 90도 가동을 해주고, 자, 이 상태면 준비 끝입니다. 다시 양팔을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보면은 바깥쪽으로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구멍을 이 팔꿈치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꺼냈던 이 커버들을 다시 밀어 넣어주면 서포트 파츠 사용하지 않은 파이어 쇼벨의 완성! 저는 이쪽이 더 좋은데요? 그냥 희한하게 이 바깥쪽이 훨씬 더 이제 공간이 채워졌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확실히 본체랑 연결됐다, 다이렉트로 연결됐다라는 느낌도 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이쯤에서 파이어 전보랑도 한번 봐야겠죠. 파이어 전보만한 전보 여객기만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파이어 쇼벨입니다. 예. 사이즈 차이가 솔직히 크게 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물론 파이어 전보 쪽이 날개가 옆으로 더 기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근데 높이까지 전체적인 부피를 생각했을 때는 글쎄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사이즈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쇼벨 안쪽에 보면은 요 바닥에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어디다 쓰느냐? 다그 파이어 발바닥에 보면은 이제 왼쪽 발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끼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허리에 손을 갖다 대면 강력 합체! 즉시 합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짠! 시퀀스 자체는 애니메이션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어깨 프레임을 밑으로 내렸듯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일단 뒤에 있는 날개 부분을 펼쳐준 다음 쇼벨에 연결된 팔 좌우를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하고 그대로 프레임을 아까 그대로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팔도 펴고 어깨도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대로 쭉 올라간 다음에 팔을 살짝 이렇게 위로 들어놓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벌리면서 프레임 다시 정위치 가져간 다음에 그대로 위로. 자, 이렇게 양팔을 만세하듯 어깨를 다시 정위치로 가져가면은 어깨 쪽은 준비 끝! 그 다음 상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양 다리를 잘 잡고 무릎 접으면서 접혀있던 관절은 펼쳐줍니다. 고관절 부분도 펼치고 접혀져 있던 무릎도 완전히 펼치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모양에 맞게 위치 맞춰준 다음 그리고 발목으로 옵니다. 발목 안쪽에 프레임 째로 앞으로 한번 쫙 뺐다가 안쪽에 숨겨져 있는 발꿈치를 꺼내고 발꿈치를 안으로 살짝 프레임을 또 밀어서 위치 맞춘 다음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밀어서 발바닥 앞뒤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방금까지 이제 다리가 수납되어 있던 위치죠. 여기를 이제 궤도를 완전히 들어 올리면은 커버 파츠가 접혀져 있습니다. 펼쳐서 완전히 덮어주면은 다리 뒤쪽도 준비가 끝나죠. 이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내려주고 이제 팔꿈치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팔 파츠의 위아래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줍니다. 빨간색은 어깨가 될 거고 노란색은 팔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어깨 파츠 안쪽에 조인트를 접고 내부 프레임을 위로 밀어 올리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커버 파츠가 있어요. 이 커버 파츠를 벗기고 위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도 구멍이 생겼죠? 이거를 어깨 프레임에 맞춰서 잘 끼워 줍니다. 그 다음 팔 앞으로 돌리고
팔뚝 뒤쪽 커버를 열고 내장되어 있던 주먹손을 꺼내고 팔꿈치끼리 연결을 해주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위아래 분리를 한 다음 프레임을 밀어 올리고 커버를 위로 옮기고 하박에 팔 끼운 다음 어깨를 끼우고 그 다음 주먹도 앞을 보게 하고 고개도 이렇게 들어주면 짜잔! 파워 다그온의 준비가 끝났죠? 이제 탑승을 할 차례.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흉부를 잘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내려주죠. 안쪽에 공간이 나오죠. 이 다음 어깨에 달려있는 쇼벨을 밑으로 내려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짠! 자, 이렇게 극중에 나온 것처럼 탑승 직전의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딱 다그파이어 시점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죠. 이 구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다그파이어를 빼서 팔짱 낀 파츠도 빼고 다시 정상적인 팔로 바꾼 다음 이게 원래라면 여기서 점프해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 공간 문제로 다그파이어는 뒤로 접어줍니다. 마치 다간처럼 이렇게 뒤로 접어주고 몸통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간 다음 흉부를 덮어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리면은 짠! 파워 다그 온! 합체 완료입니다. 강력 합체. 너무 멋있고요. 베이스 위에도 올려서 합체 피니쉬 포즈 딱 한번 취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합체 과정 자체가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합금으로 된 어깨 프레임 가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좀 까다로운 부분, 조심히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파워 다그온 완성이 됐습니다. 듬직하다.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프로포션은 정말 좋네요. 이 되게 듬직한 그런 느낌, 어깨도 적당히 넓고 크고 다리도 적당히 두툼하고 근육질 같은 그런 라인에다가 전반적으로 튼튼해 보이는 이 외형 자체가 역시 파워 다그온의 매력은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거든요.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이쯤에서 앞서 리뷰했었던 짠! 파이어 다그 온 가지고 왔습니다. 둘을 딱 놨을 때 역시 컨셉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느낌, 이미지 이런 게? 파이어 다그온은 되게 날렵해 보인다라는 느낌인데 파워 다그온은 되게 튼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확실히 그런 점에서 둘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키도 파워 다그온이 조금 더 정수리 기준으로 조금 더 크네요. 거의 키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역시 이렇게 둘이 놓고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또 뿌듯하지 왜 뿌듯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까요? 아무튼 파워 다그온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면은 얼굴 잘생겼습니다. 대신에 뭔가 투박하다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죠. 이게 두상이 너무 땡글해서 그런가? 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얼굴도 날렵하다라는 느낌보단 듬직하다, 튼튼해 보인다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양쪽으로 뿔도 올라와 있고 막 되게 성나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요 이마에 있는 뿔만큼은 약간 불꽃이 피어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이마에 별 모양도 금색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용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가슴 양옆으로 금색의 장식이 달려있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눈 도색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도 벌릴 수 있어요. 빠밤! 용의 입에서는 마그마 블래스트라고 하는 기술을 발사하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릴 수도 있고 허리도 아래쪽은 회색, 위에는 흰색 해가지고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빨간색도 투톤이에요. 복부의 정중앙은 조금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어깨 쪽, 아까 구성 볼 때도 간단하게 봤지만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어깨입니다. 이게 상체랑 조합이 됐을 때 얼마나 좀 잘 어울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아주 듬직한 형태의 프로포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팔 쪽도 아까 구성 볼 때 보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주먹 같은 경우는 기본 장착으로는 주먹손이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교체용 손으로 이제 전지가동 손이 들어가고 라이어 소드를 쥐기 위한 손이 고정손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있는 이 파워 쇼벨 암 있잖아요. 이게 전 처음에 이게 완전 고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힘을 줘보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이상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느낌? 이 이상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관절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반 쪽도 보면은 어깨랑 같은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죠. 이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 검은색이 다 유광이라는 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번쩍번쩍하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골반 뒤에 웬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아까 파이어 쇼벨 때 사용했던 서포트 파츠 있죠. 이 서포트 파츠 앞에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통해서 이 골반 뒤쪽에다 이걸 수납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는 수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해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 잘 보면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 회색의 투톤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가만 보면 뭐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깥쪽이라든가 앞쪽도 보면은 조금이지만은 이제 패널 라인들이 이래저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라인이 정말 이쁩니다. 각지고 엣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근육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조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파워다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형이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정중앙에 이제 진한 레드 컬러를 사용했고 겉부분에는 이렇게 좀 밝은 톤의 레드를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무릎 외장도 가만 보면 투톤이에요. 이 안쪽과 이 바깥쪽의 컬러가 다릅니다. 그리고 겉부분에도 역시나 디테일들은 꽤나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다가 이제 종아리도 갔을 때 아까 이제 요 궤도 안쪽에 숨겨져 있던 커버를 펼쳐서 이렇게 종아리 파츠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디테일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궤도 긴 부분이 앞을 보게끔 해주면은 이제 궤도의 완성인 형태인 거죠. 그리고 발도 보면은 검은색이 투톤입니다. 무광과 유광으로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발 아래쪽에 보면은 실린더 같은 디테일로 은색으로 도색된 포인트도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은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을 회전시키는 부분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좌우 회전각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크게 가동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뒤에 하체 때문이라도 뒤에 관절이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고개를 좀 들어서 로우 앵글일 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고개를 드는 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내렸을 때는 목이 되게 짧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포즈를 취했을 때 살짝 이제 목이 가려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높이를 높여서 머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흉부의 장식 부분, 이게 마침 딱 이 어깨 외장이랑 좀 겹치잖아요, 살짝.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 때 좀 조심해서 살짝의 간섭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팔을 좀 벌리고 어깨를 좀 벌리고 팔을 드는 게 좀 안전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어깨 안쪽에 프레임에서 앞뒤 가동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좁다고 생각되면은 아까 변형할 때 쇼벨 상태처럼 프레임을 살짝 앞으로 뽑으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깨 자체 프레임이 이렇게 위로 들리기 때문에 어깨를 드는 것도 크게 들어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쇼벨을 씌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팔을 더 옆으로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요거는 쇼벨 때문에 좀 불편한데 옆으로 드는 거는 조금 더 거의 이제 외장에 맞닿을 정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 팔꿈치는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고 이 위에도 관절이 있어서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거기다가 손목도 앞뒤 가동이 추가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가동을 시킬 수 있고, 당연하지만 이제 팔 하박 회전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포즈 잡을 때 좀 써먹으면은 좋겠죠. 그리고 허리, 기본적으로 회전축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45도가량은 안정적으로 가동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이게 흉부를 들고, 특히나 드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게 아예 변형 때문에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것까지 활용을 좀 하면 굉장히 크게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튼튼한 형태의 관절이라 가지고 뿐만 아니라 흉부를 또 크게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숙여지기 때문에 포즈 취했을 때 좀 멋들어지게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흉부를 좌우 스윙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고관절,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은 스쿼트 가동 굉장히 크게 가동합니다. 사이드 스쿼트 전면부 전부 다 크게 가동을 해서 다리를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아주 크게 들어지고, 거기다가 나는 각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 45도 각도 움직인 다음에 이제 변형 관절을 한 번 더 쓰면 돼요. 이러면은 각도를 더 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줄 수 있겠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크게 들어지는 형태인데 왜 주의를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뒤쪽 스커트 때문입니다. 얘가 가동을 안 해요. 파이어다고는 뒤에 스커트 가동을 했거든요. 얘는 가동이 없어가지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포즈를 취하느라고 다리를 좀 뒤로 가동을 시키고 허벅지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짠! 허벅지 뒤쪽 요 모서리 엣지 부분이 스크래치가 요렇게, 안쪽은 또 요렇게 서로 쓸리면서 도색이 벗겨졌어요. 요 안쪽 허연 거 보이죠? 여기랑 여기 모서리랑 쓸린 거죠, 지금 상태가. 포즈 취할 땐 이 부분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기본적으로 이중관절이긴 한데요. 이 위에 관절, 아래쪽 관절 이중관절이긴 한데 요 종아리 쪽에 커버를 닫아놓는 바람에 굉장히 좀 불편한 형태입니다. 아래쪽 관절만 움직이면 많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위쪽 관절만 움직여서 90도가량 가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이 종아리 커버를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가동을 하면 아래쪽 관절로도 90도가량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길이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죠. 위에 관절만 쓰면은 허벅지 되게 짧아지거든요, 뒤에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길게 잡을 수 있다. 근데 이중관절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90도 이상 관절을 굽히는 게 조금 벅차요. 종아리 커버를 가동시킨 다음 위에 관절, 아래 관절, 위에 관절을 더 크게 가동을 시키면 이렇게 좀 90도 이상 굽혀지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90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목의 형태는 파이어 때랑 똑같습니다. 프레임에서 가동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크게 굽힐 수 있는 축이 존재하고요. 안쪽에 프레임을 통해서 이렇게 발을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쇼벨을 사용을 하면은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편하게 지지대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무릎 꿇기가 가능하고요. 먼저 해본 포즈는 쇼벨 어퍼! 거의 다 이제 쇼벨을 이용한 액션들이 대부분이라서 먼저 취해봤고요. 그리고 필살 파이어 클로! 파워다그온이 본격적으로 무한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는 이 쇼벨을 이용한 필살기들을 이것저것 썼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파이어 클로. 피니쉬 무브라 그러면 딱 요 포즈, 요런 느낌의 포즈였거든요. 그래서 요 클로를 세로였다가 가로로 돌려서 적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파괴시켜버리는 형태, 그런 느낌의 필살기였고요. 좋아, 끝이다 하면서 파워 드릴 암을 끄집어낸 다음 파워 드릴 암! 이렇게 피니시 전에 포즈 한번 더 취해주고, 그리고는 적에게 달려들어서 그대로 드릴로 적을 분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마그마 블래스트! 그리고 파워 라이오 소드! 파워 다그온 상태에서 라이오 소드를 안 쓴 건 아닙니다. 거의 안 썼을 뿐이지 일단 쓰긴 써요. 근데 약간 다그온 시리즈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라이오 소드는 뭔가 그 파이어 다그온 전용, 그리고 이 무한포는 파워 다그온 전용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로 볼까요? 간다! 무한포! 잠깐만, 이게 합체 전에
길다. 무지막지 깁니다. 본체보다 길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이 기네요. 와우. 아무튼 파워다그온의 전용 조인트를 껴보도록 합시다. 왼쪽 어깨 뒤에 보면은 유일하게 딱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조인트를 장착. 왠지 무한포 결합 전에 등에서 올라오는 그 조인트처럼 생겼죠, 느낌이. 여기다가 무한포를 그대로 장착하고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에 딱 밀착이 되면서 이제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도 어깨 앞으로 오면서 알맞게 딱 올라오죠. 그리고 무한포를 장착하고 힘이 극한까지 모이는 그런 연출. 그리고 무한포에 에너지가 모이면서 철컥. 느낌 좋고요. 그리고 쇼벨을 땅에 콱 박아 넣고 타겟 마크 셋 온. 파이야! 이때 연출도 진짜 좋았던 게 이제 파워다그온이니까 뒤로 밀리지 않는 연출. 이렇게 뒷모습 딱 보여주는데 절대 뒤로 한 발짝도 뒤로 밀리지 않는 그 모습은 야, 세긴 세구나 이러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멋진 연출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적을 쓰러뜨리고서는 등을 돌리는 연출까지 아주 늠름하지 않습니까? 탄탄해요, 아주 그냥. 그리고 무한포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파이어다그온이 건키드 하고 부르면 건키드가 날아와서 파이어다그온에게 전용 조인트를 날려주죠. 이걸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뒤쪽 스커트에다가 뒤쪽 커버를 씌워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고정이 조금 힘들거든요. 위에서부터 씌워서 아래쪽을 약간 딱 소리 나게 이제 클립이 걸리는 느낌이 들면은 완료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딱 소리 나면은 고정된 거고요. 그리고 무한포에 볼관절을 껴줍니다. 이번에는 조인트에 중간 관절이 없는 거. 그리고 아주 멋졌던 그 간지나던 그 포즈 이러고서 무한포가 옆으로 와서 허리에 장착이 되죠. 장착 완료! 포즈 취해볼까요? 무한포! 하면서 파이어다그온도 파워다그온처럼 기가 모인, 에너지가 모이는 연출이 나오고 역시 무한포의 에너지가 모이면서 철컥 그리고는 파이어! 하면서 파워다그온과는 다르게 파이어다그온은 뒤로 쫙 밀리는 연출이 나오죠. 그리고 피니쉬 후에 뒤를 돌아보는 연출까지. 무한포 재밌다. 좋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메타모르포스 파워다그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 프로포션에서 오는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또 액션이 나오니까 이 액션 포즈 취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 파이어다그온 때도 느꼈던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게 만족도가 상당하군요. 더구나 이 무한포를 어깨에 짊어지고 멀쩡해요. 처지질 않네? 뭐지? 그런 부분의 만족도도 꽤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파워다그온이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슈퍼 파이어다그온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부쉐.